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로등TV의 권캐입니다. 오늘 가로등TV의 첫 번째 인터뷰, 그 첫 번째 주인공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황제 김가영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선수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까다로웠던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김가영 선수를 인터뷰를 해도 되나,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워낙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미 레전드잖아요. 레전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젊죠,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업적만 놓고 치면 이미 포켓볼이라는 종목에서 뭐 거의 최정상, 거의 신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거 이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평가할 문제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저 스스로는 제가 원하고자 했던 어떤 목적들은 당구 선수로서는 다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이미 모든 걸 다 해왔고 남은 당구 여정은 보너스와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당구 선수한테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어떠한 타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그 타이틀은 제가 원하는 만큼을 얻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전드라 불리기에는 너무 젊고 나는 아직도 당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너스처럼 또 다른 당구 인생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른 나이에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레전드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슬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위대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인터뷰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좀 더 인간 김가영 파고들 거예요. 하세요. 네,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가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김가영 하면 당구 여제, 포켓볼 황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다. 큐를 잡자마자 4구 700을 치고 포켓볼 처음 만져보자마자 대회 나갔는데 우승을 하고 처음부터 천재였고 스승도 없고 이미 완성돼서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그게 몇 살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마 한 6, 7년 정도 피아노 쳤을 거예요. 총 한 10년 가까이. 2년 쳤다는 애가 저보다 잘 치는 걸 보고 깔끔하게 접었어요. 피아노 치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꼭 아이가 10시간, 12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야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저 길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쳤다는 친구가 딱 잘 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 승부욕이 확 떨어지면서 이거 별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애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나보다 조금 쳤는데 나보다 더 잘 쳐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떻게든 꺾으려고 했을 텐데 그때는 안 그랬네요. 지금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렸을 때 김가영과 지금의 김가영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달라요. 좀. 아버님이 엄하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운동선수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파르타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좀 고지식하신 면도 있고 근데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딸을 당구 선수로 시켰다는 것 자체로만 본다면 또 굉장히 개방적이시기도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뱉은 말에는 항상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고 집안 분위기 자체는 어땠어요? 사실 당구 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좋았어요. 네. 당구 치기 이후에는 안 좋아졌어요. 매우 안 좋아졌죠.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로 스트레스 주신 적도 없고 뭐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고 못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그냥 다른 어린 친구들 하는 만큼 적당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로는 혼나본 적이 없어요. 잘 놀고 건강하고 활발하고 되게 평범했어요. 당구 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당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언젠가요?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당구를 쳐보려고 했는데 당구장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에 뭐 환경 자체가 당구를 접하기는 좋아서 더 어릴 때도 쳐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그래서 뭐 당구대 위에서 그냥 노는 거죠. 뭐 그때는 그냥 올라가서도 막 그냥 공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기만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되게 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으시죠. 그래서 저도 한 키가 1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4학년 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당구를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한번 쳐볼래? 그래서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30분?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집중력이 길지가 그쵸.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씩 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다가 4구 700을 쳤다라는 소문은 진짜인가요? 네, 그거는 진짜고 그거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 이제 1년 쳐가지고 5학년 때 대회 한번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마 150 칠 때 거예요. 그때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당구 대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성인들, 여자. 성인 대회? 네. 그래서 등수 안에 들지는 못했고 그 대회에서 저희 엄마가 3등 하셨고 저는 장려상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성적을 잘 내셨네요, 어머님께서. 그때 300 치셨는데 지금도 300 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당구에 그렇게 관심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동생은 키도 좀 많이 작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커서 얘가 당구를 칠 정도에는 제가 스파르타로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고 있을 때라 동생은 그거 보고 질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나는 당구는 아니다. 난 저렇게 하고 싶진 않다, 저걸. 보통은 이제 형제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하면 뭐 형을 따라하든 언니를 따라하든 좀 따라하기 마련인데 너무 혹독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주관이 또 뚜렷한 아이여서 네, 뭔가 누군가를 이기고 어떤 승부보다는 본인이 흥미를 갖는데 더 의미를 두는 애예요. 제 동생은. 근데 저는 뭔가 승부에 좀 의미를 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학년 때부터 당구를 치기 시작을 해서 5학년 때 뭐 성인 대회에 나갈 정도였다고 하면은 사실 또래 친구들과는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럴 나이죠. 네, 그냥 우리 집은 당구장을 하니까 내가 쟤네들보다 당구를 좀 칠 줄 아는 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쟤네 집이 뭐 다른 일을 하면 걔네는 그걸 나보다 잘하겠지. 그건 그냥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뭐 약간 뭐 놀린다거나 선생님들한테 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당구를 다 칠 줄 알아요.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 같이 집에 와가지고 놀다가. 네, 저희 집에 와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또 엄청 또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친구들은 당구에 대한 첫 경험을 아마 다 저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당구장 사실 당구장 금연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네. 당시엔 다 담배를 피울 때고 줄담배를 피우고 그냥 너구리굴처럼 가득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옷에 담배 냄새도 많이 뵐 수 있고 네. 친구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일단 담배를 피울 거라고는 좀 부모님들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그걸로 저는 친구들한테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없는데 당연히 좋지 않았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 눈으로 그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당구장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용납을 절대 안 하셨을 저희 것 같은데. 아버지는 용납 못 하시는 분이라. 네. 그리고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대회를 출전을 하고 성적을 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디 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면 우리 월요일마다 조회를 하고 상 받아온 사람들 호명돼가지고 상 주고 받고 했잖아요. 네. 그때 단상에 많이 올라가 봤겠네요. 지겹게 올라갔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학교 다닐 때도 조금은 특별했겠네요. 그러니까 주목을 좋은 의미로 받았던 적도 있고 네.
안 좋은 쪽으로 받았던 적도 있고 근데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제 개의치 않았어요. 성격상. 그래서 애들이 뭐 상 받았으니까 한턱 쏴. 그럼 한턱 쏘고. 중학생 때 이럴 때도 한턱 쏘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뭐 매점에서 한턱 쏘는 거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같은 인천 출신이잖아요. 용현초등학교. 용현초, 저는 9월서 초등학교. 저 원래 인천 중학교 옆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다녔었어요. 석천 다니다가. 네.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용현여중. 용현여중. 용현여중이 간석동에 있는 거였나요? 아니야. 토지금고. 토지금고? 토지금고가 어디예요?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쪽은 제 그 활동 반경이 아니어서. 남구인가? 저는 남동구, 남구 요쪽에 있었어. 저도 남구에. 저는 주안 쪽 남구. 하객동 쪽 요쪽은 잘. 저는 이쪽 인하대. 그러니까. 이쪽. 저는 아예 완전 주안 4동 이런 데 살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인천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문학정보고등학교로 바뀐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당구를 쳤다. 왠지 성적이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좋았을 리가 없죠. 좋아하는 과목은 있었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있었는데 음악? 아니요, 한문. 한문? 네.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릴 때 피아노를 쳤으면 음악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한문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은 좋아했는데 재능이 별로 없었고 언어 쪽은 특별히 관심은 가지지 않았는데 언어나 이 글이라고 해야 되나 한문을? 이런 쪽은 크게 관심 갖지는 않았는데 잘했어요. 그럼 영어는요? 영어도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문만 좋아했다는 걸로. 국어 잘했어요. 국어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국어는. 국어, 문학. 국어랑 문학 쪽.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쪽에 좀 빠져드는 스타일인가 봐요. 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책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시고. 그럼 책도 나중에 좀 써서 여러 권 베스트셀러 작가로 한번 진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생각은 많은데. 그런 건 다 출판사에서 해줘요. 그래요? 네, 다 해줘요. 그래요? 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구 황제다. 그래서 특별할 것 같아 보여도 성장 과정은 뭐 우리 일반. 저 말할 거 있어요. 네. 저 그리고 꿈이 바뀐 적이 있죠. 꿈은 수시로 바뀌죠. 왜냐면 왠지 이제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가 그걸 접으면서 그냥 당구 선수가 계속 꿈이었을 것 같잖아요. 네. 중간에 제가 꿈이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몇 살 때인가요? 그게 중학교 1학년이요. 중1 때? 네. 뭘로? 만화가게 주인. 만화가게 주인. 굉장히 강렬하게 원했어요. 중3 때까지. 중3 때? 같은 꿈이 3년이나 이어지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중학교 때면 나름 주관이 어느 정도 있을 때예요. 네. 그러나 저는 꿈이 만화가게 주인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면 우리 중학 95년부터 98년이거든요. 95, 96, 97 그리고 우리가 98년도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명했던 만화 소년 만화로는 짱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천을 배경으로 한. 그렇죠. 네. 그런 거에 탐독하셨나요? 그런 것보단 전 순정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순정 만화 유리가면. 네, 유리가면. 아직 연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하우스. 뭐 이런 거. 천계영. 너무 좋죠. 오디션. 언플러그드 보이 이런 거. 너무 추억 소환하니까 너무 좋아요. 만화방에서 좀 사셨나 봐요. 물어준 책값이 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만화방도 담배 연기 엄청 심할 때였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데가 만화방에 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시간은 없어서 책 대여점. 네, 대여점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책 대여점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만화책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책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소설책을 하면 소설책도 되게 좋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책을 되게 좋아했죠. 위인전 되게 좋아했고. 위인전도 스토리잖아요. 네, 좀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성향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그 당시에 또래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 거의 다 그런 쪽이었잖아요. 다 비슷했죠. 뭐 우리가 영화관을 갈 것도 아니고 롯데리아를 갈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카페가 유행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범하게 되게 평범했어요. 지내오면서 당구라는 인연이나 끈을 약간은 잡고 있는 그런 중학생. 그냥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이었죠. 중학생 때까지는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쪽 세계에 발을 담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3 때 완벽하게 이제 그쪽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됐고 중3 때 이미 선수 등록해서 제가 8개월 만에 랭킹 1등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근데 많이 선수층이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선수가 몇 명 있었나요? 캣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명에서 한 30명 사이지 않았나. 20명에서 네. 30명. 근데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지금이랑 또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한국에 이제 포켓볼이라는 게 활성화가 막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기였어가지고 뭐 선수는 선수지만 사실은 약간 동호인 같은 느낌이 많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포켓볼의 태동기부터 경험을 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한 1.5세대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1.5세대. 처음으로 여자 선수 등록하신 선배님이 양순희 선배님이라고 네. 알고 있고 그다음에 95년인가 4년인가 선수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97년에 등록을 했어요. 선수 등록을. 이게 시간이 길게 본다면 95년에 처음 선수 등록을 했고 김가영 선수가 97년에 등록을 한 것도 한 시대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초창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선배님들이랑 더 친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들어왔어요. 2000년대 넘어서. 그렇죠. 뭐 이민민 선수나. 네, 근데 되게 늦게 이제 다들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순희 선배님이나 지금은 이사님이고 네. 그래서 양순희 이사님 아니면 현지원 이사님 네 이런 분들이랑 훨씬 더 가깝죠. 어떻게 보면 더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대만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유학한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잠깐 하다가 네. 그래도 기본적인 인성이 완성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따야 된다.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는 걸로 하고 네. 졸업하자마자 대만을 갔는데 그것도 계기가 대만 당구 연맹 회장님이 그 당시에 아시아 연맹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잘 봐주셔가지고 아 쟤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해서 대만에서 활동해보지 않겠냐. 아무래도 한국은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그래서 저는 옳았구나 넘어가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시절은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아, 그 정도로 힘이 들었나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면서 저는 당구를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랭킹 1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한테 혼나가면서 맞아가면서 당구를 배웠으니 탈출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고 아버지를 피해서 갈 수만 합법적으로 네. 가출이 아닌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 그것도 초청을 받아서 네. 되게 좋은 방향으로 제가 이제 외국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저 고민을 할 이유가 네, 없네요. 고민을 할 이유도 네. 없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당구를 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탈출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럼요. 상황이니까. 전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 두 분은 흔쾌히 그래 가라 하고 지원을 해주셨나요? 네, 아버지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다.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네 인생 네가 결정해라. 그럼 실제로 졸업한 이후로는 별 간섭이 없으셨나요? 전혀 없으셨어요. 아 전혀 없으셨어요. 한 진짜 말은 신- 확실하게 지키시는 진짜 분이군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니 딸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끼고 살면 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또 믿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내린 결정에. 또 김가영 선수가 그만큼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또는 약속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저랑. 네, 저는 아버지한테 당구 이미 포켓 선수로 시작을 한 이상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할 때까지 나는 당구를 놓지 않고 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너가 20살 될 때까지만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도 딱 거기까지만. 그렇다면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아버지한테서 피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학이에요? 아니 대학을 좀 멀리 가면 되잖아요. 여기 체대랑 두 군데 정도에서 제안은 특기생으로 제안은 있었는데 너무 굶주려 있었어요. 더 잘 치는 사람들이랑 대결하고 싶고 외국에서 공을 더 배워보고 싶고 이런 게 항상 너무 고등학교 3년 내내 목말라 있었어서 나 상금 규모도 너무 작고 맨날 얼굴 보는 그 분들이랑만 게임을 치고 이게 너무 좀 재미없다고 느낄 때였어요. 뭔가 그때는 막 더 열정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막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막 해보고 싶은데 항상 이제 비슷한 게 어느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 네, 많이 굶주려 있었죠.